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을 초토화시킨 드론 공격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 드론이 국가 주요 시설의 방어망을 뚫고 테러에 사용된 극명한 사례를 보여준 건데요. 그럼 부산은 어떨까요? 최근 이 국가 중요 시설인 원자력 발전소 하늘도 드론의 무방비로 뚫렸었죠. 하지만 당장 이를 막을 해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는 11월에는 한 아세안 정상들이 부산에 집결하기로 예정돼 있어 경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광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시설과 유전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격에 사용된 무기는 다름 아닌 소형 비행체 드론. 국내에서도 지난달 초 국가 중요시설 고리 원자력 발전소 상공이 드론에 뚫렸습니다. 원전 반경 3.6km 안에서는 허가 없이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취미로 드론을 날렸던 한 남성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이 원전 주변에 드론이 날아드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이를 막을 당장의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 부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곧바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는 현수막 설치나 단속을 강화하는 것뿐. 드론 주파수를 교란시켜 접근을 막는 이른바 안티 드론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지만 전파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원안위는 법 개정과 상관없이 이달 말 고리 원전에서 안티 드론 장비를 시험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원안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은 이제 발전소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또 저희는 그 실제 시험을 해야지 되는 과정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상 경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이 테러 안전국임을 자부하고 있지만 고리 원전 상공이 이미 뚫린 데다 이번 사우디 유전 공격으로 인해 드론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자칫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드론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네, 추석 연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잇따라 부산을 찾았습니다만 연휴가 끝나자마자 부산 야권이 반조국을 내걸고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이 조국 이슈를 중심으로 손을 맞잡은 건데요. 민주당 부산시당은 정치공사라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이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부산시민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부산의 부정적 여론이 추석 연휴 동안 더 확산됐다는 판단입니다. 지역 야권이 반조국 연대를 가시화한 건 전국에서 부산이 처음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의 부당함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파와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추진하여 다만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은 반조국 연대를 보수통합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데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출발은 보수 통합의 첫 단추가 아니라 상식과 양심의 연대의 첫 출발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런 움직임을 정쟁을 위한 정치 이벤트로 규정했습니다.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는 게 추석 민심이라며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는 검찰개혁을, 그리고 검찰에게는 조국 장관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그리고 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법안 심사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은 매주 촛불 시위를 통해 부산발 반조국 연대 움직임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지난 4월 부산 MBC가 단독 보도한 김대근 사상구청장의 선관위 토론회 고의 회피와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는 김 구청장이 토론회에 나가지 않으려고 교통사고를 모의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대근 사상구청장을 선거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거나 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의 지휘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구청장과 회계 책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왔습니다. 병원에서 거짓 진단서를 끊어 토론회를 일부러 회피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심지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측근들과 모의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토론회를 하루 앞둔 지난해 6월 3일 사상구 주례동의 한 도로에서 선거 유세 차량에 올라탄 뒤 다른 차로 뒤에서 들이받도록 입을 맞췄다가 실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타고 그래 다치고. 그래서 남편하고 너무 사람 없는데 좀 그렇고요. 그래도 저기 사고 났다, 중세차 사고 났다, 누가 다쳤나 봐 이런 소리가 들은 저기 자리를 잡아야 돼요. 또 취재진이 입수한 비공식 선거장부에 기재된 1,600만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지만 교통사고 모의 부분에 대해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몸이 좋지 않아 토론회에 불참했다는 주장입니다. 고발 자체가 선관에서 일단 그런 식으로 고발이 된 부분이라서 여기서 법리를 검토하려면 조율을 하고 해야 될 거라서 선관위에서 고발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은 거기 이제 선관위에서도 기초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고발이 됐을 거고. 경찰은 조만간 김 구청장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어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 선망업계가 올해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개월 휴업기를 끝내고 다시 조업에 나섰지만 적자만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 선착장입니다. 갓 잡아온 고등어가 그물에 실린 채 통째로 트럭에 실립니다. 위판장 바닥에선 고등어를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등어 수확량이 많으면 오후까지 작업이 이어지지만 이날 작업은 오전에 마무리됐습니다. 3개월 휴업기를 끝낸 대형 선망업계가 만선의 꿈을 안고 조업에 나섰지만 어획량은 반토막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등어 어획량은 7,4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000여 톤보다 56% 감소했습니다. 이는 8월 평균 어획량 15,000여 톤과 비교해도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이제 손익분기점이 월 10억 원 돼야 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월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평균, 이달도 한 5, 6억 정도, 이 지금 업계가 전체적으로 아주 공격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대형 선망업계의 위기는 커지고 있습니다. 고등어 수입 물량은 올해 역대 최고치인 4만 톤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형 선망업계는 생존을 위한 정부의 지원, 특히 선단 감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 선망어선 감척사업 확대하고 휴업기 지원금 확대, 그리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한일어협정 결렬로 인한 유류비 지원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년째 적자에 시달린 대형 선망업계. 자칫 어획마저 부진해지며 연쇄 부도 위기로 내몰리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항 인력 공급 사업을 특정업자가 독점 계약하도록 알선한 터미널 운영사 대표들과 회사 돈을 빼돌린 터미널 관리업체 간부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배임 수자 혐의로 기소된 전 터미널 운영사 대표 62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 7천만 원을, 51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무렵 인력업체 대표 C씨를 통해 일용직 공급과 부두, 부지 사용 등의 계약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그동안 항우노조가 독점적으로 공급해오던 부산항 항만 노동자에 대한 공개 채용이 사상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하약 물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 인력 12명과 컨테이너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라싱 인력 6명을 공개적으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항만 농무 공급 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기로 한 부산항 노사정 기본 협약과 세부 협약 체결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전담 정비사를 태우지 않은 에어부산 항공기가 일본 현지에서 6시간가량 지연 출발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에어부산에 따르면 어제 오전 일본 나고야에서 부산 김해공항으로 출발하는 에어부산 여객기가 정비사 점검 미비로 6시간 동안 이륙하지 못해 승객 13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에어부산 측은 임시 증편 운항 과정에서 정비사 배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항공 운임의 20%를 배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도의 관광 분야 협력을 위한 동남권 광역관광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동남권 광역관광본부는 부울경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공동 운영하며 국내 여행시장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역 홍보와 국비사업 공동 발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멕시코가 자동 제어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 국제회의로 꼽히는 2026 국제 자동 제어 연맹 세계 학술 대회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6년 8월에 개최될 예정인 국제 자동 제어 연맹 학술 대회는 전 세계 70개국의 과학자 3,5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로봇, 자동화, 스마트 전력 등 시스템 기술을 주 분야로 다뤄 관련 지역 산업과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고 멕시코 측은 밝혔습니다.